대반란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쌍용차 매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수 예정자가 확정됐고 토레스가 보름 동안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도 말 그대로 역대급이라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초대박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쌍용차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만합니다. 쌍용차 역사상 가장 많은 사전계약 대수인 것도 그렇고 현대기아차랑 비교해도 상당합니다. 기아 내에서 디자인으로 판매량까지 대박났다고 평가받고 있는 차가 K5죠. K5 출시 당시 보름 동안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가 16,000대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토레스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 상황인지 체감되시죠? 토레스는 부활의 시작 단계,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회사가 쌍용차를 인수하느냐도 문제잖아요. 이쪽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토레스 덕에 쌍용차 내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리고 인수 전망은 어떤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토레스가 사전계약 대수 같은 이슈에 묻혀서 그렇지 상당히 의미있는 차입니다. 쌍용차가 4년 만에 내놓은 신차이기도 하고요. 29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보름 동안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가 25,000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쌍용차 역사상 사전계약 10,000대 이상을 기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때 쌍용차의 효자라고 불렸던 티볼리도 3주간 기록한 사전계약 대수가 4,000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쌍용차 신차 사전계약 대수 돌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기록이라고 하기엔 초라하니까 홍보 근거로도 쓸 수가 없었겠죠. 자, 이제부터 관건은 뭔가요? 사전계약 대수가 아무리 많아도 생산 능력이 받쳐주지 못하면 꽝이잖아요. 다행히 이쪽도 전망이 괜찮습니다. 토레스 생산이 6월 2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공장을 거의 절반밖에 안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7월 11일부터 주야 2교대 체제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을 풀가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쌍용차 노조도 분위기가 기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최근에 계속 판매량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주간 근무만 시행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쉬는 사람들은 유급 휴직이 아니라 무급 휴직이었고요. 보통 이렇게 일감을 줄여버리면 자동차 노조 쪽은 특히 어떤가요? 파업한다, 유급 휴직이어야 한다, 성과금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난리죠. 그런데 쌍용차 노조는 주간 근무만 시행하는 거에 동의했고 이걸 1년 동안 시행해왔다는 점에서 확실히 기존 노조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상 관련해서도 노사 합의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7월부터 무급순환 휴직자들을 원상 복귀시켜서 공장 가동을 최대치로 하겠다는 게 결정됐습니다. 지금 쌍용차 평택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차가 한 달에 13,000대 정도거든요. 쌍용차 공장 특징이 르노코리아 공장처럼 분류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다?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부진한 차의 생산을 줄이고 토레스 생산량을 대폭 늘릴 수 있다는 거죠. 야, 이건 진짜 분석하면서도 기분이 좋네요. 노사 모두 정말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사항하고 현실은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쌍용차는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방향이랑 거의 동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방향성도 그렇고 최근에 인수 예정자를 확정한 것도 우려했던 것들을 완전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 쌍방울그룹은 KG그룹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 능력이 부족하고 인수 금액을 높이긴 했어도 이걸 회사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인지, 투자자에 기대야 하는지, 인수 이후에는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비전이 있는지 이런 걸 다 따져봤을 때 쌍방울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서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런 영상이 나갔거든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이 영상이 나간 당일에 KG그룹이 최종적으로 인수 예정자로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인수 확정됐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에디슨 때도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 걸 가지고 일부 언론에서 인수가 확정됐다는 식으로 나왔죠. 이때 실제로 에디슨 주식도 엄청 많이 뛰었는데 에디슨 모터스가 어떻게 됐는지는 굳이 말 안 해도 아실 겁니다. 인수 예정자로 확정된 이후에 몇 가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걸 모두 거친 후에 인수가 확정되는 거라서 아직 지켜보는 게 맞고요. 대신 분위기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 쌍용차가 보내준 자료를 보면 이번에 인수 제안서를 추가로 제출한 건 광림 콘소시엄이 유일했다고 합니다. 이게 쌍방울 그룹이죠. 광림에서 제안하는 인수 조건을 평가해봤더니 KG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있잖아요. 이때 KG가 획득했던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해서 쌍방울 그룹은 선정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유도 친절하게 쓰여 있습니다. 인수 금액이 높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수 이후에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쌍용차 평가에서도 인수대금 부문에서는 광림이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 에디슨 때처럼 자금 조달 계획이 단순 계획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KG그룹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날조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고 곧 생길 거예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토레스는 지금 쌍용차 노사가 공장을 풀가동해서 짧은 대기 기간이라는 카드를 제대로 쓰면 충분히 성공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KG그룹의 역량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는 토레스 전기차부터라고 말씀드렸죠. 관련 언급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일단 얼마 전까지 알려졌던 건 비아디랑 전략적 제휴를 맺고 비아디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토레스 전기차에 들어갔다는 거였죠. 그리고 토레스 전기차 주행거리는 코란도 이모션하고 비슷한 320km 수준으로 나올 거라는 예측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장점인 화재에 비교적 안전하다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못해도 380km 이상은 나와줘야 장점이 실제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행히 쌍용차도 이걸 인지했는지 코란도 이모션 수준으로는 절대로 출시하지 않을 건가 봅니다. 왜냐면 토레스 전기차를
자동차를 위해서 조단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쌍용차가 가지고 있는 빚이 1조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7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총 21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한 덕에 영업적자 규모도 1조 1,500억이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매각 과정에서도 자금력이 충분한 KG그룹을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했다는 거죠. 쌍용차 관계자도 뭐라고 했냐면 KG 컨소시엄은 자체 보유 자금으로 운영 자금 마련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KG그룹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금이 마련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룹 내에 있는 현금성 자산만 5천억이 달하고 계열사 사업부를 매각해서 5천억을 추가로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쌍방울하고 중요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쌍방울은 말 그대로 영끌에서 자금을 마련해야 하고 여기에 재무적 투자자도 찾아야 인수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KG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룹 내의 충분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쌍용차 인수를 완료하고 인수 이후에 내연기관 토레스를 여유롭게 성공으로 이끌고 그리고 인수 이후에 투자받는 자금들은 토레스 전기차나 KR10 같은 신차 개발에 투입할 수 있는 거죠. 자금 말고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자원도 확실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계열사에 언론사가 있는데 벌써 토레스 광고를 무료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인수 예정자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앞으로 남은 건 뭔가요? 에디슨이 넘지 못한 채권단 동의 그리고 법원의 최종 인가죠. 이것도 찾아보니까 다행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KG 컨소시엄에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회사들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채권단 설득 단계에서는 쌍용차의 1차 협력사인 효림그룹이 KG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채권단 설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들만 봐도 쌍용차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반란을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뭔가 진심이 안 느껴졌습니다. 제품이 출시되면 회사의 애정과 진심이 느껴져야 소비자 마음도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시된 티볼리, 렉스턴, 그리고 코란도까지 이런 진심이 잘 느껴지지 않았고 여기에 안일한 대응까지 더해져서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회사도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노조도 회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인수 예정자도 전망이 밝은 상황이라서 토레스부터 시작될 움직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기대됩니다. 쌍용차와 KG그룹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시장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한 가지는 분명하게 느꼈을 겁니다. 자동차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가성비도 중요하다는 걸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